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금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 대혁신의 마중물이 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39회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보다 8.1% 늘려 728조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대혁신의 마중물이 될 거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전망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예산안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관련해선 법 개정의 진정한 목적이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인 만큼 노동계의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성원 덕에 미일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이번 순방을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 협력도 확대해 나가게 했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순방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외교 문제나 국익과 관련해선 최소한 다른 목소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확장 재정 기조로 운영합니다. R&D 예산을 역대 최대 편성하는 등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7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임 정부의 긴축 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확장 재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에 집중하였습니다.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72조 원을 투자합니다. AI 3강 도약을 목표로 10조 1천억 원을 투자, 산업과 생활, 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합니다. 산업에서는 우수한 제조 역량 데이터를 활용한 피지컬 AI 중점 사업에 5년간 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에 신속한 AI를 적용 지원하는 AX 스프린트 300을 추진합니다. 전 국민 AI 붐업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선보이고 고성능 GPU 5만 장 조기 확보에 나섭니다. AGI 준비 프로젝트와 피지컬 AI 선도 기술 등 AI 연구 기반도 본격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R&D와 신산업 혁신에는 44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 B, C, D, E, F 육성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R&D 투자로 분야별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신산업 분야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자해 스케일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 지원에도 4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조선 MRO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합니다. 통상위기,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현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K유통 플랫폼 해외 진출 지원을 신설하고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해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고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00만 원 규모의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 문화 강국 조성을 목표로 5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컬처와 관광, 푸드, 뷰티 등 K 붐업에 나섭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영향으로 소비는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4.4로 전달인 6월보다 0.3% 증가했습니다. 건설업은 생산이 줄었습니다. 광공업은 자동차가 줄어든 반면 전자부품 20.9%, 기계장비가 6.5% 늘어 0.3%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와 정보통신 등에서 늘면서 0.2% 올랐습니다. 이로써 생산은 두 달째 증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통신기기와 컴퓨터, 가전제품을 비롯해 음식료품과 의복 모두 늘면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달보다 2.5% 증가했는데 2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차 추경에 포함되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으뜸요율 가전 환급 사업 등의 영향으로 재화 소비는 물론 서비스업의 유통 외식 숙박, 미용 등 개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와 기계류에서 투자가 늘면서 7.9% 증가해 넉 달 연속 감소해서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전달보다 1.0%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4.2% 감소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측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에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됩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한 달에 2,200원 정도 더 납부하게 됩니다.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해방 때 UFS 연습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연합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이 구성됩니다.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됩니다.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